여러분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불안 치료에 관하여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13쪽에 불안 치료 같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늘 또 불안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먼저 우리가 또 사례 이야기를 한번 또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어떤 교회에 섬기고 계신 목사님인데, 한 20년 목회를 하시면서 참 교회를 잘 섬겼고, 성실하게 목회하셨고, 창의적으로 또 목회하셨고,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이 되고, 참, 행복한 목회를 잘 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분이 39세부터 이상하게 가슴이 뛰고 막연하게 공포를 느끼고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마치 오늘 내가 죽지 않을까,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그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더니 말이죠. 42세를 앞둔 어느 날 너무 힘들었어. 자기도 모르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이번에 마음을 지배하고 하루하루 집에서 교회로 출근하는 그 출근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말이죠. 그 아내가 남편이 너무 힘들어하는 그 남편을 보면서 퇴근하고 돌아온 그 남편에게 아내가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을 남편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그리우세요? 자, 여러분, 여성은 말이죠. 밑도 끝도 없는 직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아내의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폭발하는 거예요. 아버지 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이 폭발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아이처럼 멍멍 울었는지. 그러면서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인자한 아버지가 39에 식물인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3년간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42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을까. 이분이 무엇이 가운데 심리적으로 그런 두려움이 지배했던 거죠. 그래서 불안함이, 그 심리적 불안함이 목사님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식화되어지고 이분이 눈물을 흘리고 자기의 마음을 만나고 그 아버지와 깊이 화해되어지면서, 그리고 나에게 그런 고통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어떤 그런 은혜를 입을 때에 이번에 마음에 그 심리적 만짐이 일어나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지만은, 이분이 자기의 마음을 모를 때, 자기의 마음을 만지지 못했을 때 그 심리적 불안감이 이번에 3,700을 지배했던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을 잘 모릅니다. 내가 어떤 불안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잘 몰라요. 나 자신도 모르게 불안을 억압하기 때문에 불안을 잘 모르는 거예요. 불안을 의식화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이 무엇이 가운데 잠재되어지면서 불안이 내 삶에 어떤 주는 메시지를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불안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미래에 받을 수 있으며 겪을지도 모르는 상처와 고통에 대한 두려움, 바로 그것이 불안이고요. 더 나아가서 자꾸 미세한 어떤 불안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예를 들면 내가 시험을 앞에 두고 있다. 내가 어떤 중대한 발표를 앞에 두고 있다. 내가 첫 미팅을 앞에 두고 있다. 내가 중요한 면접을 앞에 두고 있다. 이랬을 때에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불안과 염려가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럴 때 내가 잘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불안이 내 마음을 붙잡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불안은 말이죠. 분명한 이유도 없이 일이 잘못될지도 모른다. 이런 애매모호한 어떤 염려와 걱정을 내 마음에 안겨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불안의 하나의 정체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불안은 그러면 이런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불안이 주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불안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문제이지만 적절한 긴장은 능률을 높여주는 거죠. 어느 정도의 불안은 상황에 대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고 적절한 임무 수행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안을 좀 느끼고 사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앞에 두고 말이죠. 내가 시험 잘 못 칠까봐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 열심히 공부하는 그 상태에서 불안을 느끼면서 그 불안의 그 압박감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너무 크면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고, 그게 너무 낮으면 에이, 공부 안 해도 돼 하고 이제 공부를 안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적절한 불안은 나에게 긍정적인 요소가 된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불안은 말이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상태 불안이 있고 특성 불안이 있고 신경정적 불안이 있어요. 자, 그러면 상태 불안은 정상적인 불안이고 특성 불안과 신경정적 불안은 좀 비정상적인 불안이 됩니다. 자, 그럼 상태 불안이 어떤 불안일까요? 이건 정상적인 불안이니까 일시적인 불안이고 현실적인 불안인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수술을 받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일시적으로 불안을 느끼지 않습니까? 또 그 불안은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오게 되어지고 내 마음에 각오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불안은 상태 불안이라가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특성 불안은 또 무엇일까요? 내면에 존재하는 불안입니다. 성격처럼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상황과 상관이 없이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내가 심하고 고통을 많이 받는 겁니다. 이 불안은 객관적으로 전혀 위험하지 않는데 내가 스스로 느끼는 불안이니까 비정상적이잖아요. 자, 그러면 신경정적 불안은 어떤 불안이 있을까요? 무의식적으로 어떤 충동이 의식에 올라올 때 불안해지는 거죠. 이것은 신호 불안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 의식의 체계는
충동을 달래거나 혹은 자꾸 억압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어 기제가 이제 불안, 억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계속해서 이제 불안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의 노이로제와 강박증으로 내가 불안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이제 빠지는 거예요. 이런 불안이 신경증적 불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불안의 어떤 비정상적인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말이죠, 불안 장애입니다. 갑자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불안을 경험하는 거, 바로 이것이 이제 불안 장애인데, 내가 미치지 않을까, 내가 죽지 않을까, 이런 불안을 갑자기 내가 느끼는 거예요. 만성적으로 또 내가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늘 신체적으로 긴장되거나, 내가 늘 목이 뻣뻣하거나, 몸이 뻣뻣해지는 그런 느낌을 갖고, 나는 원치 않는데 자꾸 그 불안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불안을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불안이 내 삶에 이제 일상화가 되어지는 이런 맥락에서 불안은 굉장히 이제 내 삶 전체를 지배하는 이런 불안을 우리가 불안장애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불안의 종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범불안장애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범불안장애는 말이죠, 일상적인 삶 속에서 만성적이고 지속적으로 불안해하면서 걱정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범불안장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안이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굉장히 모호하고, 그리고 불안이 유발되는 자극도 굉장히 모호합니다. 이런 사람은 말이죠, 그 증상을 보게 되어지면 땀이 나고 얼굴이 붉어지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발이 차가워지고, 그리고 신체 증상은 말이죠, 근육의 긴장, 통증, 안절부절 못함, 쉽게 피로함, 과민하여, 화를 냄, 주의집중, 곤란, 수면장애, 이런 정말 삶 자체가 늘 불안 가운데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이런 고통을 갖고 있는 거죠. 또 공황장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공황장애는 또 이야기 많이 듣고 있잖아요. 실제적인 위협은 없는데 죽거나 미치거나 내가 자제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에 의해서 마치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공포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가서 내가 숨을 쉬지 못하고 미쳐버리고 발작증이 일어나고 내가 정신을 잃어버리고 죽지 않을까. 그런 불안. 한번 공황 발작이 나타나면 다른 공황 발작이 또 나타날까 봐 지속적으로 염려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은 이제 갇혀 있는 상황이 어렵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차를 타는 거. 자기가 자가용을 타고 가면 괜찮겠지만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차가 있잖아요. 뭐 기차나, 그죠? 비행기나. 어떤 심한 분은 버스도 못 타요. 자, 공황 발작이 심한 사람은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아예 바깥 출입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말이죠, 갇혀있는 상황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상만 해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자, 공포장애가 있습니다. 실제로 위협이 되지 않는 대상이나 상황에 대하여 심한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는 거죠.
내가 지금 이런 공포를 느끼는 것이 비합리적이다. 알아요. 그런데 나는 지금 그 상황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런 공포장애 종류는 광장공포증, 사회공포증, 특정공포증, 이런 공포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포와 불안의 차이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공포는 구체적인 위협에 직면했을 때 느끼는 불쾌한 감정입니다. 그렇다면 불안은 말이죠. 구체적인 위협의 대상이 없는데 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불안과 두려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공포와 불안의 그 차이에서 공포는 현재 처한 위협이나 또 이제 현실적인 어떤 구체적인 두려움이 있는데 반하여 불안은 앞으로 다가올 막연한 어떤 그런 위협에 대한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그의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많은 그 불안들 또 더 나가서 불안 장애들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강박 장애 가운데서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강박적인 행위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거나 집착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것이 강박 장애인데, 주된 증상은 강박 사고가 있고 강박 행동이 있습니다. 강박 사고는 본인도 불합리하거나 얼토당토하는 줄 알지만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생각 혹은 어떤 심상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떠올라 내 생각과 내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강박 행동은 의례적인 행동, 예를 들면 손 씻고 정돈하고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는데요.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폭행과 같은 외상적 경험 후에 지속적으로 고통스러운 경험이 반복되는 그런 어려움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대형 참사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 후유증에서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죠. 이런 심한 불안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이제 정서적으로 마비 현상이 오게 되어지고, 지금 여기 내 몸은 있지만 내가 그때 그 상태에 내 감정이나 내 사고가 계속 가기 때문에 나는 너무 불안 가운데 살게 되어집니다. 이런 현상을 침투적 사고라고 하는데, 내가 이런 침투적 사고 때문에 끊임없이 불안과 고통 가운데서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자, 이외에도 건강염려증이 있습니다. 이 건강염려증은 말이죠, 뚜렷한 근거 없이 신체적으로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 하고 지나치게 걱정하는 심리장애가 바로 건강염려증인데, 의학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계속 아프다 하고 그런 이제 걱정과 염려가 내 안에서 거의 신념처럼 일어나는 거죠. 어떤 경우는 망상에 가까운 신념이 만들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예기불안도 있는데요. 이 예기불안은 특정한 대상에 대한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 두려워하는 대상에 대하여 다시 노출되어질까 봐 불안해하는 거죠. 예를 들면 비행기 공포증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해외 출장에 대하여 불안을 느끼죠. 또 내가 출장에 가야 할까 봐. 그래서 그때 내가 경험했던 그 과거를 다시 가져와서 내가 고통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그런 불안을 가불하는 그런 현상이 바로 예기불안입니다. 자,
자연 파괴나 환경 오염, 생태계 변이와 같은 미래에 닥쳐올 재앙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이런 얘기 불안을 불러올 만한 영화 같은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끊임없는 많은 불안감들이 이제 쌓여 있는 거죠. 저는 이제 또 실제로 너무나 그 많은 얘기 불안 때문에 늘 차 안에 비상식량과 또 비상 어떤 그런 생활을 위해서 어떤 준비되어진 물품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또 본 적도 있습니다. 얼마나 참 그 삶이 어렵고 참 인생이 힘이 들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많은 불안들을 갖고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불안을 잘 다루면 불안은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불안을 잘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 정서가 파괴되고 삶 전체가 흔들리는 고통 속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현대인은 더 많은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불안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 강의를 통하여 더 깊은 우리의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